일요일 아침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방문 중입니다. G7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일본을 가서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도 오늘 갔습니다. 또 잠시 전에는 원폭 피해자들과 함께 위령비도 처음으로 한일 정상이 참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동안 국가가 곁에 없었다라고 사과도 했고, 또 원폭 피해자들이 감동하는 모습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처음으로 이 위령비를 참배를 했다. 그 다음 역시 더 중요한 것은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G7의 이름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크게 규탄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탓인가요? 민주당의 코인이나 돈봉투 게이트, 이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을 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한미일 외교 활동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RN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전국에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매주 조사를 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2.3%포인트 올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1.5%였습니다. 부정평가는 3.1%포인트 하락해서 54.9%였습니다. 부정평가가 많이 내렸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이 지지율이 이제 40%대에 안착을 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나 30대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게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20대에서 7.3%포인트, 30대에서는 9.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런 20대, 30대의 지지율 상승, 이건 민주당의 돈봉투, 코인게이트의 반사 이익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활동 방향이 옳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청년층의 지지가 모아지고 있다. PK에서도 1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PK가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PK에 대한 지지율 관리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한 것에 찬성이 63.8%, 반대가 26.7%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회부한 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부를 했으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있는 건수는 이재명도 회부되어 있습니다. 많이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 절차에 민주당이 나서느냐, 제명에 나서느냐, 얼마나 빨리 나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인 관련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찬성한다가 87.9%였습니다. 서둘러야 할 부분이다. 공직자들이 자진해서 모두 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법적으로 코인 재산 등록 의무화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외교의 방향,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바로 일본에서 G7 회의가 열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상 외교를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이 어제 장외 집회에 나가서 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이 처리한 걸 이제 바다에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짓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말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고 정부가 했다. 또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어제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이 한 이야기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이 처리한 걸 일본이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데 왜 거기에 우리가 동조를 하느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지금 어제 참석한
정의당,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계속 동조를 한다면 방사성 오염수 이 바다에 버리는 것에 동조를 한다면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지금 참 국민의 여론으로 또 선거로 이재명을 우리 정치권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재명은 이제 검찰이 또 법원이 나서서 구속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제거를 해야 한다.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G7 회의가 열리고 있는 마당에 이 야당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합니다. 이 시료는 이미 정부가 받아 놓았습니다.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 그 다음 선진국 회의 정상들이 합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G7 정상들이 합의를 했고 우리 정부 입장도 그런 겁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괜찮다면 이 바다에 방류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오염수를 먹어도 괜찮다느니 오염수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바다에 버리는 것이라느니 일본이 오죽하면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동조하느냐. 전부 가짜 뉴스인 겁니다. 전부 거짓말인 겁니다. 지금 방사성에 오염된 이 오염수를 일본이 처리를 하는데 이걸 마셔도 괜찮다느니 마시지 말아야 한다느니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또 누가 합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자신의 견해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정부 또 야당 정치 누가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게 이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겁니다. 방사성 오염된 그 처리수를 바다에 버려야지 또 어딘가 버리든지 보관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걸 사람이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야기로 왜 가져옵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IAEA에서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면 방류를 할 수 있으면 바다에 방류를 하고 또 못하면 처리를 더 해야 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면 거기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 가짜뉴스, 거짓말,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에 나와서 이재명처럼 거짓말을 하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엄격하게 선거에서 거짓말하는 경우를 선거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해 왔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지난 대선 기간에 2가지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엄벌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게 어느 정도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정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확인 취재를 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과잉으로 약간 말을 과장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아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는 G7 정상들이 모두 합의한 이 부분을 과학적 검증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선동을 하는 것.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엄격한 보도, 팩트 체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거법 위반을 처벌하는 이유는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우리 정치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하도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어서 지금의 법 체계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벌금을 손해배상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가짜뉴스 또 있습니다. 김의겸입니다. 이 지금 김의겸이 한동훈 장관과 이 가짜뉴스 거짓말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자신의 가짜뉴스를 덮기 위해서 또 가짜뉴스를 퍼뜨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의겸과 지금 한동훈의 거짓말 논쟁은 논란은 이렇게 된 겁니다. 먼저 지금 박찬대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코인 재산 등록을 반대했다.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장 차관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공무원은 이 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박찬대가 거짓말을 했다. 이미 모두 등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잘못한 것이죠. 뭐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의겸이 나섰습니다. 김의겸이 나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의 이 공식적인 발표와는 다르게 법무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가짜뉴스를 김의겸이 담당해 왔는데 이제는 박찬대가 담당하기로 했던 모양이다. 박찬대가 거짓말을 했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이 이제 자신의 이름도 나오니까 나왔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밉상이라고 해도 한동훈이 자신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거쳤으면 될 일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먼저 박찬대를 공격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이 김의겸을 끌어들였으니까 김의겸이 뭐 여기에 꼭 내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법무부 장관이 점잖지 못하다, 뭐 이 정도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맞서서 이렇게 공격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김의겸이 거쳤으면 괜찮았을 것을 김의겸이 또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김의겸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사적으로 이용해서 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러니까 법무부의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 한동훈, 이러니까 검찰이 지금 정치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검찰의 수사권도 지금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김의겸이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또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김의겸에 대해서 법무부에는 문자 공지 시스템이 아예 없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문자 공지 시스템 이런 게 법무부에는 아예 없다.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기자들에게 따로 지금 대변인실도 거치지 않고 기자들에게 따로 문자로 알린 것이다.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의겸이 다시 한동훈 장관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박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김의겸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자신을 거짓말이다라고 가짜뉴스다라고 꼬집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알리는 이 방식과 한동훈 장관 자신이 스스로 기자단과 기자단 간사에게 요청해서 기자들에게 알리는 이 방식이, 이 두 가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김의겸은 기자 출신입니다.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가짜 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이 자신이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 그걸 뉴스 형식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 이걸 뉴스 형식을 빌어서 퍼뜨리는 겁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지금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르는 경우에, 자신이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게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의상 가짜 뉴스는 거짓말인 것을 알고 지금 퍼뜨리는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고, 이 거짓말, 단순한 거짓말은 아예 이게 왜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이게 왜 가짜인지도 모르고 지금 퍼뜨리는 경우,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의겸이 법무부의 문자 공지 시스템이 아예 없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모르고 확인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르고 거짓말을 한 경우인데, 지금 기자들의 이 시스템 두 가지 방식,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자신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변인실을 통하느냐 아니면 기자를 직접,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느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건 김의겸이 기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김의겸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김의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을 거치는 것과 기자들에게 직접 장관이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의겸 말에서 김의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지금 반증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도 기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알리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냐? 장관이니까 기자들에게 직접 알린 것 아니냐? 그래서 대변인실을 통하거나 통하지 않거나 똑같은 것이다. 김의겸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김의겸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도 대변인실을 통해서 또 기자실에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기자들에게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고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실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이제 장관이 밝힐 일이 있을 때는 대변인실을 통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한동훈 장관의 자기 개인적인 의견은 기자들에게 직접 알리는 대변인실을 통하지 않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의겸은 법무부에 문자 공지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변인실을 통하느냐 기자들에게 직접 하느냐는 분명히 김의겸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별 차이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자신을 거짓말했다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죠. 일반인이 지금 기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기자실에 전화 걸면 얼마든지 기자들과 통화할 수 있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장관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의겸이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대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한동훈이 충분히 김의겸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대표 선수였죠. 그런데도 김의겸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김의겸이 거기에 기분 나빴다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데 또 박찬대 이야기 하면서 자기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정도로 반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지적을 하면 잘못했다면 입을 다물고 있거나 사과하면 될 일을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이라고 꼭 짚었겠습니까? 지금 김의겸이가 투덜대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변인실을 통하는 것과 기자들과 직접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공적, 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의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검찰의 수사권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소위 거기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검찰권이 왜 나옵니까? 검찰권이 나오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짜뉴스를 또 퍼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꼭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할 소리냐. 자신의 입으로 지금 검찰권까지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지금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이래서 김의겸의 청담동 술자리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의겸을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짜뉴스는 구속시키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마찬가지고 김의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반박하고 팩트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방사능 오염수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 김의겸이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 이건 이제 처벌해야 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야 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시켜야 하는 이런 일들이다.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걸 휴일인 아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